월요공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4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뭐 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좋지 못한 부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얘기 드리면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또 조금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까지 오전 흐름하고 오후 시장 관련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오후장에 이제 연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금리를 바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루머들이 조금 돌았는데 저희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에게는 그 관련한 부분 아닐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정례 회의로 잡혀 있던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혹시나 뭐 관련해 가지고 요번 CPI가 워낙 좀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FOMC를 앞두고 이제 한 달여를 앞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뭔가를 진행을 해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1월 달에 계속 드렸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 외에 지금 없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뭐 대차 대조표도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 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로 이례적인 형태로 움직여 나가기에는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그랬지만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후행적으로 대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이제 CPI라든지 이제 요번 주에 나오게 될 또 PPI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제 지표들을 확인한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말씀을 안 드린 거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찬물을 틀자니 물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 얼음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자니 물이 너무 뜨거운 상태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 뭐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충격을 주고 나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고전을 많이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올해 금리 인상 도대체 몇 번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 지금 5번 정도인데, 주말 동안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뭐 지금 미국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뭐 7차례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7차례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땐 0.25% 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한 부분이고, 음 이게 금리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요 정도,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올리는 시점쯤 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름이 넘어가는 시점, 여름 전후한 시점, 그 정도 시점쯤 해 가지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씩이라도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을 쓰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그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시점부터 그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조절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당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50bp든 8번이든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얘기들이 뭐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3월 달에 나오게 될 2월 지표들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3월 달 지표에서 꺾이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LA 롱비치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금 대기하고 있던 선박, 그리고 25마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 수가 과거 뭐 한 작년 말 정도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게 뭐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조금씩 이 물류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풀려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이 조짐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부분에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물가 상승의 압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 부분들은 물류난에 의한 공급망 훼손에 의한 부분들의 일부는 해소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지표에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표까지는 봐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구간은 미리 예상해 놓은 그 틀은 큰 틀에서의 계획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제법 크게 변화할 여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작용을 하든 이제 지금 이전까지 작년 이전까지 나왔던 그 어떤 큰 틀에 맞춰서 가는 그 부분의 틀은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지난주 우리 시장 뭐 글로벌 시장을 이제 쥐고 흔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부분은 제가 어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쯤에 2월 16일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서 뭐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러시아가 과거 크림반도 점령을 할 무렵에 썼던 그 전략들까지 이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전략들,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 오픈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들을. 이 부분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점이죠. 과거에는 미국이 정보를 쥐고 있다가 미국 내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이제 미국 주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 이제 그렇게 했다가 크림반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푸틴이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미리 다 오픈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이제 직접 실행에 옮기는 상황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뭐 16일이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푸틴이 지금 실제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을 다 오픈시켜 버리니까 그 작전을 쓰기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계속 다음 회의 이렇게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로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단 정치적인 실익은 있어요.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도 정치적인 어떤 이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관심사를 저쪽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화살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명분을 쌓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내적인 문제점을 대외로 돌리는, 이제 뭐 일본이 많이 쓰는 전략이기도 했고, 뭐 어느 나라든 지배층에서 쓰는 전략이기도 하죠. 지금 그 전략으로 보여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푸틴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지금 현재 과거의 상황, 우리 냉전 시대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독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서독이고 여기가 동독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요 옆에 여기 동독이 있고, 동독 옆에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옆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 완충지대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거 통일돼 있고 폴란드도 나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6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게르만족의 이동, 그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의 이제 러시아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반달족이라든지 동고트, 서고트 뭐 이런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키예프 쪽으로 넘어가서 키예프 공국을 건설을 했고, 그 키예프 공국이 결국은 지금 러시아의 어떤 원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 없는 어떤 명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친러 경향의 군사 이 지도자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벗어나고자 하는, 러시아의 세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서, 뭐 독립국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해결이 뭐 단기간에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물리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 지역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지금 전고점 아래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는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국지전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이가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요. 90년대 말에 코소보 사태 정도까지만 놓고 보면 그때는 조금 영향력이 좀 있었었죠. 그때 민간인 관련한 부분에 문제점도 있었었고, 뭐 중국 그 대사관도 날아가는 사태도 있었었고, 뭐 굉장히 좀 사안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뭐 그동안 있었던 각종 이 전쟁 사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일시적인 노이즈 형태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안 나는 게 맞겠죠.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난 미국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그 미국에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13,700포인트 있는 지역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오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자리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또 뭐 돌발악재 형태로 진짜 임박했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계속 겁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 자리 부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FOMC 의사록이 나오는 시점, PPI 나오는 시점까지 일단 눈치는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 뭐 장중 회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요 근처에서 빌빌거리다가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PPI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FOMC 의사록이 거의 나올 만큼한 내용들은 매파적 내용들은 거의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 뭐 그러니까 발표되지 않은 오픈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을 만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내용들 상당수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더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시장 상황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현재 코스닥은 약간의 매수 우위입니다만 아까 한 9시 반 이후 상황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코스피 매도 중이고 선물도 지금 매도 중인데 선물은 역시 매도 폭이 지금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환율이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엔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현재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지금 조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양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시장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700을 지금 장중에 살짝 이탈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일단 조금은 끄집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이었다라고 한다면 2670 오늘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갔던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양봉의 역할. 다만 양봉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조금 더 요렇게 한 2760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2700을 오늘 뭐 장중 깨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밀린 측면이 좀 있겠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양봉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음봉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이었습니다만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늘 갭으로 또 개발하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만약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2730포인트대 근처 요 전후 라인에서 눈치 보기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 안정화를 조금씩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도시가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관련한 에너지 관련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모습이죠. 다만 이게 계속 이 국제 관계 글로벌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도에 따라 가지고 얘들은 변화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섹터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일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매수가 조금 괜찮은 정도. 그 외에는 관심을 가질 만큼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카카오, LG화학 정도 눈에 띄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펄어비스, LNF,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바이오니아, 안랩, JYP엔터, 아프리카TV, 뭐 이런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컴투스, 빅텍, 토비스, 메지온, 다원시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현재
이 지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음 FOMC 3월 중순 있을 FOMC까지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 급격하게 뭐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아마 이 차트들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금 밀린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차트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한번 또 밑으로 내려가서 땅굴을 한번 파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관계 전체적으로 이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계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 가면서 조금은 뭐 대응 위주로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와 이거 전쟁 날 것 같아, 와 이거 금리 인상 엄청나게 강하게 할 것 같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미국은 계속 푸틴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군사력을 그 근처에다 갖다 계속 놨을까? 미국은 왜 자꾸 이렇게 이 관련 내용들을 오픈을 하면서 긴장도를 높일까? 이런 부분들 아까 그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대충 다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본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물론 예상입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